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다수의 구독자님들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두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서치 엔진이라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구글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바이두는 여러 개의 스마트폰 관련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바이두라는 서치 엔진을 중심으로 두고요. 하오칸이라는 비디오 앱이 있고요. SNS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의 포스바, 바이두 사전, 바이두 맵, 그리고 바이두 메소드 에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 바이두 모바일 에코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에코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20년 동안 서치 엔진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바이두의 앱 서치 플러스 피드는 매우 정확한 검색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문자, 목소리 및 그림을 이용하여 검색을 했을 때 바이두가 가져다주는 첫 번째 검색 결과는 58% 이상의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feed 펑션은 완벽하게 검색 결과를 뒷받침해줍니다. 가장 관련된 뉴스와 정보 그리고 유저를 하여금 관련된 방송을 듣게 해주죠. 이러한 기능들은 유저들이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바꿔버립니다. 그 와중에 바이두의 뉴스피드 플랫폼은 크리에이터를 하여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들은 더 좋은 컨텐츠를 찾을 수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은 원하는 고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이두는 다음과 같은 바이두 앱들을 포함해 42만 개에 상당하는 조그마한 미니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며 이를 통해 매달 5억 명에 가까운 유저들에게 e-commerce, entertainment, education, transport, events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두는 DualOS라는 대화형 AI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스 테크놀로지를 구현시켰습니다. 샤오두 스마트 스피커에 이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500만 개의 물량을 팔았습니다. 샤오두 스마트 스피커는 30억 개의 음성 질문을 매달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달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TV, 에어컨 또는 불을 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두의 컨텐츠 및 서비스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샤오두는 음성인식부터 러닝, 퍼스널 어시스턴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두는 자율주행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중국의 시용안에서 첫 번째로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로 바이두는 지목이 되었습니다. 바이두의 최신 멀티센서 퓨전 테크놀로지를 기반하여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져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를 보다 더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거리를 지나쳐야 할 때 자율주행은 신호등, 보행자, 그리고 유턴하는 자동차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는 전기 모터 바이크라든지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및 강아지 또한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바이두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며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바이두가 얼마의 수익을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두는 중국 회사인지라 여기서 보여주는 숫자가 바이두가 제공하는 재무제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분석에는 큰 영향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 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시면요. 4.14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3.61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확실히 2분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매출액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좋은 매출액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2020년 1분기를 시작으로 점점 매출액이 회복을 해서 다시 매출액이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Gross Profit입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Gross Profit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Gross Profit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26
1.6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2분기에는 1.82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는 1.12빌리언 달러로 최근에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회복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그로스 프로핏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Operating Expens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perating Expense는 참고로 R&D와 SG&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의 비용은 기업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용은 굉장히 건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바이두는 R&D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3분기에는 669.75밀리언 달러, 2분기 때는 681.55밀리언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력에 투자를 하는 비용은 전혀 아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SG&A로 인건비 및 기타 등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R&D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SG&A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690밀리언 달러이며 R&D와 SG&A의 비용이 합쳐져서 이러한 영업비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6빌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비용을 여기 Gross Profit에서 빼주면요, 다음과 같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903.96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기타 등등의 비용, 예를 들어서 interest나 tax 및 감가상각의 비용을 빼고요, 기타 이익을 더하면은 순이익이라고 하는 이 net income이 산출됩니다. 순이익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3분기에는 2.01빌리언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2분기에는 504밀리언 달러밖에 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크게 반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기타 등등의 비용을 뺐는데 Other Income이라고 해서 1.3빌리언 달러라는 큰 수익이 생겼고요. 이 Other Income의 정체는 Long-term Investment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즉, 이 Long-term Investment는 바이두의 고유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며 일시적인 수익을 통해서 원래라면 900밀리언 달러라는 영업이익보다 작아야 했을 순이익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조라는 순수익이 났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두는 결과적으로 더 좋은 현금 흐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바이두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순이익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이두가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를 갖고 있는지 밸런스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는 크게 Asset과 그리고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여기 현금 보유량과 그리고 부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Assets을 보시면은 여기 Cash and Cash Equivalent가 있고요. 2.7조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stricted Cash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유해 놓은 현금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는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hort-term Investment 같은 경우는 1.8조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Short-term Investment와 그리고 캐시를 합치면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약 21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ccount Receivabl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약 1조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iabilitie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ort-term Loan과 여기 Long-term Loan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합니다. 560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1.1조 정도가 있어가지고 약 1.6조를 약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count Payable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서 약 4.6조를 갖고 있고요. Customer Deposits and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100달러를 주고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자동차를 수령할 때 전부 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Deferred Revenue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차를 수령해 가면서 비용을 전부 다 내면은 그때 Deferred Revenue가 사라집니다. 즉 부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Non-Current Liabiliti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eferred Revenue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Long-Term Loan과 Not Payable 그리고 Convertible Senior Notes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눠서 내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먼저 Long-Term Loans로 92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Notes Payable로 6.4조 정도가 있고요. Convertible Senior Notes로는 1.8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
8.2조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Non-Current Liabilities에서 8.2조와 그리고 Current Liabilities에서 5.7조를 더하면 말이죠. 약 13.9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조로 이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바이두가 갖고 있는 밸런스시트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시트가 강하면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도 추가로 할 수 있고 인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는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자율주행을 이용해 테슬라 로보택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테슬라의 시총은 500조까지 커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로보택시는 산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이두의 경우 아폴로 로보택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4월 19일 중국의 후난 지역인 수도인 창샤에서 바이두 맵을 이용하여 아폴로 자율주행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폴로 자율주행은 무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율주행으로 인한 수익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속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STCN이라는 기사를 통해 얻은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번역하면 말이죠. 바이두 무인 택시가 창샤에서 공식적으로 130km 이내에 무료로 출범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바이두는 자율주행 및 차량 도로 협업 혁신을 위한 시범도시를 공동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혀 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두의 자율주행팀 아폴로는 도로에서 무인 차량 도로 조정 시승 및 다양한 테스트를 통하여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으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말이죠. 창샤 시민은 바이두 지도와 바이두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Do Taxi의 원클릭 통화로 130km 이내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의 지능형 테스트 및 차량 운영 그리고 유지 관리 부서장이 아폴로가 이제 무인 차량의 레벨 4 수준에 도달했으며 자동 주행 시스템은 제한된 영역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난 지역의 수도인 창샤에서만 친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광저우, 용추안, 샨시 그리고 안휘의 지역에서 여기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자율주행 존을 바이두가 성공적으로 입찰을 통해 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12월 15일 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바이두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길리 오토모빌이라는 회사, 광저우 오토모빌 그룹, 그리고 포스 홍키라는 자동차 회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높은 기술을 갖고 있으며 중국 서치엔진에서 강자인 바이두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이두는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 캐날리스에 의하면은 바이두는 중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8.8%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3분기에 8% 시장을 점유했던 수치보다 0.8%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AI에도 바이두는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번역해보면 말이죠. 바이두가 만든 쿤룬이라는 AI 코어를 제가 제대로 발음한지 모르겠지만 웨이자이자이가 제조한 산업용 지능형 품질검사 장비에 공식적으로 배치되어 산업 분야의 지능형에 새로운 동력을 추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자체 개발 AI 칩을 산업 분야에 처음으로 대규모로 적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컴퓨팅의 성능을 2배 향상시켰다고 적혀있네요. 탑 쉐어홀더스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이 코파운더이자 CEO인 양홍 리 씨가 바이두의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20.8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코파운더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주주인 상태에서 꾸준히 이끌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바이두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이두의 시총을 보시면은 바이두는 65조, 알리바바는 600조, 탄센트는 682조, 그리고 구글은 1100조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바이두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셨다시피 바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서치 엔진을 갖고 있으며 자율주행, 클라우드, 그리고 AI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이두의 시총이 65조이며 지난 5년 동안 다른 세계 회사에 비해서 시총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바이두는 다시 2020년 2분기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매출액 또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갖고 있는 부채에 비해 현금 또한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클라우드, 그리고 AI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4.2의 PS 멀티플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바이두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의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의 주식인지라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하나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잘 조절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기반해 저는 바이두에 대한 주식이 불리시하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 너무 금방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이를 먹기 싫은데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2020년은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해로 자리 잡았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